다섯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주제는 우리 주변에 다양하게 등장하는 인공지능 어디까지 발전을 했을까?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한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알파고는 최소한 알겠죠. 즉 바둑입니다. 2016년도에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을 둬서 알파고가 오전 4승 1패로 이겼다라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제 모르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그 이외에 과연 인공지능과 사람과의 대결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고 어느 정도 인공지능이 발전했는지 다양한 게임의 대결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스, 퀴즈, 바둑, 포커, 게임, 법률, 그 이외 기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스 경기입니다. 자, IBM에서 만든 인공지능 컴퓨터 딥블루가 있었는데요. 자, 딥블루가 카스파로프라고 하는 세계 챔피언, 세계 체스 챔피언과 체스 경기를 두습니다. 1967년도 체스 프로그램 맥핵과 철학자 드레피스와의 체스 대결을 통해서 체스 프로그램인 맥핵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다만 드레피스라는 사람은요, 체스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이었어요. 체스 프로그램 맥핵과 일반 사람이 체스를 뒀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이겼다. 그 뒤로 체스 프로그램을 슈퍼컴퓨터와 결합시킨 전문가 시스템, 인공지능을 IBM에서 탄생을 시킵니다. 그 인공지능 컴퓨터 이름이 바로 IBM 딥블루입니다. 1996년도 딥블루는 당시 세계 챔피언인 카스파로프에게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카스파로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를 해보면 1983년도에 세계 챔피언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후 13년 동안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정상 중의 정상, 정상의 자리를 지킨 유명한 챔피언이었죠. 그러나 첫 대결은 딥블루와 카스파로프의 첫 대결은 카스파로프가 승리로 끝납니다. IBM 딥블루가 세계 챔피언한테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첫 번째 게임은 졌던 겁니다. 이후 IBM은 딥블루의 성능을 발전시킵니다. 연산 능력을 2배로 키우고요. 초당 2억 번의 이동과 500억까지의 위치를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고, 또한 100년 동안의 세계 주요 체스 경기 내용과 챔피언이 되고 나서 13년 동안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카스파로프의 모든 경기를 분석해서 그의 장단점을 딥블루에게 입력을 시킵니다. 기회는 왔습니다. 1997년 IBM 딥블루는 카스파로프에게 재도전장을 내밉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터가 사람과의 대결, 첫 번째 체스 게임에서 세계 챔피언을 이긴 그러한 사례가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게임인데요. 두 번째 게임은 퀴즈였습니다. 1997년도 체스에서 우승한 IBM 딥블루를 조금 더 개선해서 만든 IBM 왓슨이고요. 자, 이 왓슨 컴퓨터는 2011년도 미국에서의 인기 퀴즈 쇼인 제퍼디에 출연을 합니다. 당시 왓슨의 스펙을 보시면 2004년에 개발을 시작했고요. 인간의 자연어로 묻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전문가 시스템 인공지능으로 개발이 됩니다. 자, CPU 중앙 처리 장치가 2880개,
슈퍼컴퓨터 블루진을 이용했고요. 블루진은 당시 냉장고 열대 크기의 15조 바이트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사전, 백과사전, 참고 문헌 등 2억 페이지 가량의 자료를 기억할 수 있는 15조 바이트의 메모리. 엄청난 양이죠. 1초에 책 100만 권 분량에 해당하는 500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로 발전을 한 것입니다. 자, 사진에 보는 것처럼 자, 가운데 인공지능 컴퓨터 IBM 왓슨이 있고요. 자, 양쪽에는 최다 연속 우승자인 브래드 루터, 최고 상금 기록을 가진 켄 제닉스. 자, 이 세 명이 퀴즈 대결을 펼칩니다. 자, 사진은 퀴즈 대결의 결과입니다. 왼쪽에는 24,000불, 오른쪽에는 21,600불. 가운데 IBM 왓슨이 취득한 액수는 77,147불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 퀴즈쇼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0과 1로 구성된 이진수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컴퓨터에는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쓰는 고급 언어가 있습니다. 과연 인공지능 컴퓨터가 사람의 대화를 이해한다? 자, 미국의 퀴즈쇼였기 때문에 사회자가 영어로 질문을 했을 겁니다. 했겠죠. 그런데 IBM 왓슨 인공지능 컴퓨터는 사회자의 질문을 그대로 이해하고 양쪽에 서 있는 두 명의 챔피언인 퀴즈 챔피언들보다 부저를 빨리 누르고요. 정확한 답을 내민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의 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시대까지 온 겁니다. 기계어도 아니고 0과 1로 이루어진 숫자도 아니고요. 영어를 이해한다? 한국어를 이해한다? 자, 인공지능 분야에 퀴즈에서 이겼다라는 이 센세이션이 많은 분들한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는 그런 사건이 되었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바둑이죠. 10의 170승이라고 하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 바둑에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승리하게 된 겁니다. 2016년도 3월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국이 있었고요. 4승 1패로 알파고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당시 알파고의 스펙을 보시면 1202개의 중앙 처리 장치와 176개의 그래픽 처리 장치로 구성된 슈퍼컴퓨터였고요. 바둑 기보를 16만 건이나 학습했다라고 합니다. 기본의 특정한 상황에서 바둑돌을 어디에 두었는지 맞히는 문제를 3,000개나 학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알파고가 1년 뒤에 알파고 제로가 등장했고요. 그 알파고 제로가 1년 뒤 세계 바둑 챔피언인 커제와 세 번의 바둑을 둡니다. 자, 커제와 알파고 제로가 바둑 두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커제가 바둑 두는 도중에 눈물을 흘립니다. 이유는 알파고 제로는요, 알파고가 학습했던 거 그리고 이세돌을 통해서 이세돌의 바둑 대국, 바둑 기보를 학습했던 거, 그러한 모든 데이터를 다 버리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커제와 바둑을 둔 겁니다. 근데 세계 챔피언 커제를 이겼다고요.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2017년도 1월 달에 포커 게임에서도 인공지능 컴퓨터가 사람을 이기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리브라투스고요.
카네기 멜론 대학의 연구자가 개발한 최신의 인공지능 컴퓨터였습니다. 2017년도 1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 동안 4명의 프로포커 선수의 무제한 텍사스 홀덤 방식에 따라서 포커 게임을 두는데요. 자, 참여했던 4명의 프로포커 선수는 국내 김동규 선수와 지미추, 맥킬레이, 제이슨 레스, 이 4명과 약 20일 동안 포커 게임을 둡니다. 자, 20일 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76만 6,250달러의 칩을 획득한 리브라토스가 4명의 참여 선수들보다 더 많은 금액을 획득해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자, 10의 160제곱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있대요. 자, 포커 게임을 해본 사람은 아시겠죠? 자, 우리는 소위 족보를 가지고 포커 게임을 둡니다. 그리고 내 족보가 낮더라도 페이크를 하죠. 내가 큰 족보가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기도 하고요. 자, 심리전 게임이 바로 이 포커 게임입니다. 심리전인 이 포커 게임에 리브라토스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사람을 이겼다? 과연 심리까지 파악할 수 있을까요? 감정 제어까지 가능할까요? 자, 무서운 인공지능의 등장입니다. 자, 가장 최근에 등장한 인간과의 대결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크래프트입니다. 자, 적용된 인공지능 컴퓨터 이름은 알파스타고요. 프로게이머와 대결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알파스타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스타크래프트 게임에서 프로게이머를 이기게 됩니다. 자, 구글 딥마인드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공동 개발한 알파스타는 게임 종목이 게임 스타크래프트고요. 유럽의 유명 프로게이머 다리오 빈시, 그레고리 코민츠 각각 5번씩 총 10번 대결을 펼칩니다. 결과는 10회 완승을 합니다. 인간 게이머들의 플레이 영상을 알파스타에 입력해서 플레이 방법을 학습시켰고요. 알파스타를 수백 개로 나누어 14일간 서로 경기를 치르게 하면서 14일 동안 치는 연습량은 프로게이머 한 사람의 200년 동안 연습량에 달한다고 합니다. 알파스타의 스펙 어마어마하겠죠.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프로게이머마다 각각의 게임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겠죠. 생성해내는 방법도 다를 거고요. 그런 것을 학습을 해서 사람을 이겼다? 그 복잡한 스타크래프트 게임에서도 사람이 졌던 그런 사례의 예제입니다. 자, 법률 분야에까지 인공지능이 등장했습니다. 알파로입니다. 변호사와 대결을 펼쳤습니다. 변호사 9팀과 인공지능이 짝을 이룬 참가자 3팀이 벌이는 계약서 자문 대결을 했었고요. 총 12팀이 출연했습니다. 제한시간 50분 동안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서를 보고 그것을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자문할 부분이 있는지를 서로 대결하는 한 판이었어요. 블라인드 채점 결과 인공지능 팀은 점수가 모두 100점에 가까웠습니다. 인간 변호사는 50에서 60점, 절반 수준에도 그치지 못했습니다. 인간 변호사가 다양한 법률 사례, 법학 정보, 법률 도서, 평생 동안 읽을 수 있는 책이 몇 권이나 될까요? 그러나 인공지능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인공지능은 더 이상
여러분들과 저와 경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직업을 단순히 뺏기 위해서 과연 이런 한판 대결을 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인공지능이 의사의 직업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오진율을 줄이는 데 사용하는 것처럼 알파로우라는 인공지능도 변호사들이 활용하고 오판율을 줄일 수 있어 인공지능의 역할이 더 클 것이다 라고 변호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가천대학교 길병원에 IBM 왓슨 기반으로 한 암 진단 인공지능이 도입되어 있죠. 7초 만에 어떤 암이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료를 했는지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로봇은, 그 인공지능은 의사들의 직업을 뺏으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요.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 의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입니다. 자, 2012년도에는요. 장기 프로그램인 본 쿠라즈가 일본의 장기 달인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했고요. 2014년에는 셰프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레시피를 고안해내며 시식회도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토로보군이라고 해서 대학 입학 시험에 응시해온 인공지능 컴퓨터도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쭉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요. 2014년에는 일본에 있는 전국 사립대학 중 약 80%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80% 이상이라는 판정을 받은 그러한 인공지능이 토로보군도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 의사보다 120배 더 빠른 엑스레이 판독이 가능하다. 노동자 절반 이상 인공지능이 인간 상사보다 낫다. AI로 손님 예측 적중률 98%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자, 손님이 오늘 우리 매장에 손님이 몇 팀 올 거야. 그로 인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음식량은 얼마야. 라는 것까지 다 예측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했다고요. 자, 인간의 펀드 매니저를 이긴 로봇도 등장했고요. 자, 실시간으로 번역해주는 이어폰도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해외여행 다닐 때 언어의 장벽에 부딪힐 이유가 없습니다. 이어폰에 자동 실시간으로 번역해주는 장비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의사 이긴 구글 인공지능 폐암 진단 성공했다. 자, 이런 뉴스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요. 우리 주변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읽어보면 무서운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모든 분야에 포커, 게임, 체스, 장기, 바둑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이 등장을 해서 인간보다 나은 성적을 얻고 있다. 우리는 그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줄 아는 분명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미래, 5년 뒤, 10년 뒤 미래를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하실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